오늘은 그 스프린트에서 우리 저번에는 이제 러닝을 중심으로 했었고, 오늘은 이제 가속과 최대 속도, 그러니까 액셀러레이션과 최대 속도에 관련된 평가 교정 이렇게 할 건데요. 오늘 실습은 가속과 그 다음에 최대 속도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실습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단거리 달리기는 100m를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프린트는 이제 짧은 거리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동이고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는 육상 경기에 뭐 100m 달리기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달리기를 하는 모든 스포츠에서 기본적으로 스프린트, 전력 질주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스프린트의 정의는 짧은 거리를 최대 속도예요. 그럼 100m를 70%로 뛰는 건 스프린트라고 할 수 없죠. 물론 최대를 뛰기 위해서 60%, 70%, 80% 올려가는 건 괜찮지만 사실은 스프린트라는 건 전력 질주를 기본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운동으로 짧은 시간에 전신 내 근육과 심폐 기능을 강하게 자극하고요. ATP PC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이 스프린트를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 안에 ATP를 많이 저장하게 되니까 근육의 볼륨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0m 선수들이 볼륨이 커지는 이유는 뭐 웨이트를 해서도 커지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근육을 키우는 동작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장거리 달리기 또는 걷기는 근육이 커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근육이 빠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는 100, 200, 400까지를 단거리라고 하고요. 그 이상으로 가면 중장거리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체에서는 쿼드, 햄스트링, 엉덩이 종아리.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하겠지만 트리플 익스텐션을 만드는 주요 근육들이고, 얘가 가속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근육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제 짧은 거리에 인터벌 러닝을 하는 건데요. 보통 인터벌 트레이닝은 달리는 게 1, 그 다음에 휴식이 2, 3, 4 비율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초심자들은 1대 4나 5까지도, 왜냐하면 체력적인 능력이 안 되니까 많이 쉬어야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체력적 능력이 좋은 사람은 1대 2까지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50m를 뛰면 50m를 뛰어가면 대략 뭐 한 6초, 7초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50m를 뛰고 조깅으로 돌아오는데 7초에 곱하기 5를 하면 40초잖아요. 그럼 40초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거리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은 비율로 정해요. 뛰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걷거나 조깅하는 비율을 뭐 1대 3, 기본적으로 1대 3을 스탠다드한 기본이라 하고, 나머지를 이제 해당자의 능력에 따라서 좁히기도 하고 늘리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적응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의 효과로 보면 근력과 뭐 근지구력이 항상 되고요. 심폐지구력 강화되고 지방 연소되고, 그 다음에 민첩성과 반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프린트를 하지 않으면 이런 민첩성, 반응 속도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강화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심폐지구력은 강화시킬 게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민첩성, 반응 속도들은 향상시키기 좀 어려워요. 지방 연소도 다른 운동에서 할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의 기술로 보면 이제 스타트인데, 물론 제가 뭐 육상 선수를 하지 않아서 뭐 스프린트를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 스타트에서는 이 폭발적인 출발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된 자세는 내가 중립을 지킨 상태에서의 출발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첫 몇 걸음 동안에 내 발의 보폭과 보속 동작들에 대한
그러니까 몸의 기울기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것은 가속인데요. 그 100m 선수들이 스타팅 블럭에서 이렇게 출발하면 동체의 각이 트렁크 동체의 각이 대략 몇 도 정도 될까요? 출발할 때 40. 빵 차고 나가면 빵 차고 나가면 그렇죠. 대략 45도 전후 되겠죠. 수영은 수영 스타팅 블록에서 수영 스타트는 어떨까요? 비슷할 거 나실 것 같아요. 조금 낮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뛰니까. 근데 둘 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둘 다 특징은 몸이 가지 않고 머리가 간다예요. 이 상태에서 머리가 가죠. 수영도 머리가 가요. 근데 그 단거리에서 출발할 때 머리가 가지 않고 몸통이 가는 사람은 이 몸에 각이 서요. 이렇게. 달리기 못하는 애들이 몸을 서요. 그러니까 몸을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를 앞으로 던지는 거거든. 가슴이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속 단계에서는 초기 출발 몇 걸음에서 최고 속도에 도달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상체 각도는 45도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45도인데 이 머리가 전방에 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들리면 몸이 따라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짧고 강한 발걸음. 그래서 발이 지면에 강하게 밀어나는 동작으로 가야 하는데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발이 지면에 강하게 밀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싱글레그 스쿼트처럼 이 컨택에서 내 무게 중심이 100% 들어와야 돼요. 100% 들어와야 그라운드 포스를 그대로 느끼는데 이렇게 되면 100% 들어오지 않으니까 힘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예전에 그 누구죠? 벤 존슨인가 걔가 로켓 주법이라서 스타팅 블럭에 출발하면 이렇게 뛰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스타팅 블럭이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발이 이제 이게 스타팅 블럭이 보통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발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로켓 주법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체중 이동이 좌우로 생길 수밖에. 왜냐하면 내가 오른발을 디던데 무게중심을 안 가면 일로 다 못 들어오니까 약간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슥슥슥슥 잡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의 위치는 무릎을 높게 들어주고 이제 발이 지면에 닿을 때 강한 추진력을 낸다. 근데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무릎을 먼저 들기보다 지면을 강하게 컨택한 무릎은 기본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저랑 하면서 하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속도에 유지되면 거의 몸이 수직에 가깝게 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90도가 아니라 대략 10도, 15도 정도 기울인 그 각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최고 속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은 당연히 90도 상태에서 리드미컬하게 흔들고 다리 역시 앞쪽으로 높게 흔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은 뒤꿈치가 아닌 앞꿈치 쪽 그러니까 포어풋으로 컨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의 신발이 앞에만 있는 이유는 고기만 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착지 시에 바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발휘한다는 건 내 발이 지면에 오랫동안 닿지 않는다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상체의 자세는 완벽하게 쓴 자세에서 살짝 수부려 시선은 10에서 15m 정도 전방을. 왜냐하면 얘가 들려버리면 완전히 수직으로 쓰거든요. 약간 기울어져야 되니까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눈의 위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깨는 힘을 빼고 리드미컬하게 흔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 동작은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팔이 장거리는 우리 러닝하면 뭐 요런 느낌 정도면 괜찮은데 이 팔과 다리 이게 서로 예를 들어서 다리를 보폭을 넓히고 싶으면 이 팔의 크기가 커져야 돼요. 왜냐면 얘랑 세트잖아요.
얘가 들리는 시간과 그러니까 왼발이 움직이는 시간과 오른손이 움직이는 시간이 동일하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러면 얘랑 따로 놀겠죠? 고장난 로봇처럼. 그렇기 때문에 다리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팔의 역할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팔의 움직임에 있어서 달리기를 잘 못하는 선수 일반인들 보면 대체적으로 팔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잘 뛰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 이렇게. 네. 그래서 앞쪽의 스윙보다 뒤쪽의 스윙이, 왜냐하면 얘가 뒤로 가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쭉 이렇게. 그러면 얘가 뒤로 빵 차지는 순간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안 올라가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가? 그럼 얘가 올라올 시간이 적겠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얘가 많이 올라가려면 얘가 뒤로 많이 올라가면서 시간을 벌어줘야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와요. 그럼 뒤로 올라갈 시간이 없으니까 얘도 올라올 시간이 없으니까 보폭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100m 달리기 선수들 보면, 뛰는 거 보면 거의 상체를 거의 웨이트 하듯이 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팔의 활용도죠. 활용도. 그다음에 대신에 손은 가볍게 쥐고 주먹을 꽉 쥐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먹을 꽉 쥐면 이 말초로 힘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통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니까 손에 힘을 빼고 어깨 스윙으로 이 상체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따 실습을 할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앉아서도, 예를 들면 얘가 요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몸이 박스가 아니잖아요.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 몸이 이렇게 됐거든요. 뒤가 넓고 앞이 좁잖아요. 그럼 그 상태대로 팔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얘만 넘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얘를, 이상하죠?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뛰면 이 코 안으로만 안 넘어오면 되거든요. 이 상태로. 그래서 그것만 유지하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팔을 앞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들면 이게 우리 그 거드에서처럼 앞쪽의 스윙이 커지면 뒤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토탈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아크를 앞으로 가져갈 건지 뒤로 가져갈 건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팔 따로, 다리 따로, 그 다음에 팔다리를 붙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올리기는 우리가 이 소아스를 이용해서 들잖아요. 얘. 그죠? 얘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는 거죠. 얘. 허벅지가 들어 올려지면 허리가 뒤로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허리가 쓴 상태에서 소아스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에 운동 재활을 할 때 루프밴드에서 이런 동작을 하는 게, 얘가 이제 코어의 힘이거든요. 코어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들을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 단거리에서는 이 동작을 피스톤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얘랑 얘가 들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내려가거든요.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요. 그래서 오른발이 내려갈 때 왼발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 뭐 기계 중장비의 피스톤처럼 꽝꽝꽝꽝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드는 애만 드는 게, 얘가 들린다는 것은 반대발은 지면을 강하게 차고 있다는 얘기예요. 빵! 빵! 근데 이제 우리가 드는 것에 집중하니까 위로 자꾸 드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러면 몸 자체가 공중으로 떠버려요. 그래서 오른발을 들어 올린다 하면 내가 왼쪽은 지면을 강하게 딛는구나. 이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죠. 그렇게 딛고 그러면 팔에서도 동일한 동작이 일어나겠죠. 빵! 빵! 이렇게. 빵! 이렇게 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엑셀러레이션을 만들기 위한 동작들이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팔 동작. 보면 그러니까 앞손은 내 코 주변까지 올라가잖아요. 뒷손이 이렇게 하면 우리 숄더의 익스텐션이 몇 도죠? 노말 가요? 지금 몇 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올라왔죠? 네. 다 올리라는 소리예요. 끝점까지 빡! 끝점까지 가면 갔다가 팍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안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돌아오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벽을 꽝 이렇게 부딪힌 거랑 안 가고 이렇게 오는 건 뭐가 빠를 것 같아요? 벽에 갔다 와야죠. 벽에 부딪히면서 리바운드를 생기면서 다시 돌아와야 속도가 빨라진다고요. 파워풀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동체가 45도 기우니까, 그죠? 동체가 45도 기우니까 내 다리도 45도 기울고 발목도 이렇게, 발목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선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앵클의 도시플렉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야 바로 다리가 지면에 닿는데 이 발목이 풀려버리면, 드랍되면 상체 힘이 싹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45도 각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0에서 30m는 가속 구간이라 동체의 기울기를 뭐 요건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그냥 책 쓰려고 대충 그려놓은 건데 대략은 맞아요. 45도 출발해서 점점 일어나면서 최대 스피드 구간에 가는 30에서 60m에서는 동체가 쓰기 시작했다가 60m가 넘어가면 대략 한 10도, 15도 정도의 전경 정도만 있고 그대로 뛰어가죠. 근데 여기는 최대 스피드 구간이 아니고 스피드 유지 구간이라 속도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략 60m까지가 거의 최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100m 스타트하는 사람의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거든요. 한 발이 지면에 닿는 시간을 보면 첫 스텝이 0.185초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체중을 꽝 하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쭉쭉쭉. 그래서 근데 이 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여버리면 내 몸의 무게 중심이 그 발에 실리지 않으니까 속도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다가 최대 스피드에 오면 0.085초니까요. 저 정도면 거의 발이 닿는 둥 마는 둥 가죠. 그래서 잘 뛰는 사람 보면 캥거루처럼 팅팅팅 이렇게 용수철처럼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축구공 바람 빠진 것처럼 바닥으로 훅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우선 빨리 뛸 수 없고 그래서 발이 접촉 면적이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닿아야 빨리 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면적을 다 닿는다고 생각해요. 못 뛰는 애들이 다 닿거든요,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속도가 그라운드 컨택이 올라간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트할 때의 모습과 버티칼, 그러니까 최대 스피드에 올라오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이렇게 서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뉴트럴 앵클이죠. 도시 플렉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는데 선수 트레이닝, 그 다음에 코어 운동할 때 발목 절대 전 못 풀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푸는 사람들 있어요. 그럼 발레하러 왔니 여기? 여긴 발레리나처럼 이렇게는 우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스포츠 기능이나 이쪽에서 봤을 때 최악이다. 물론 뭐 그들은 예쁘려고 하겠지만 저희에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최대 스피드에 이제 도달되면 이런 동작들이 되죠. 들어서 발이 뒤로 갈 일이 없어요. 우리 그 런닝 할 때 기억하죠? 여러분들 처음 뛸 때 다 이렇게 뛰었잖아요. 이렇게 뒤로 내 몸에서 들고 내려서 이 발이 내가 뛰고 있는 상태잖아요. 뛰고 있는 상태에 내 발이 몸에 가까이 오면 그냥 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안 그러면 얘를 딛고 오래 밀면 지면 접촉 시간 길어지죠. 그럼 아까 0.085초였어요? 불가능해요. 이런 느낌이어야 그 그라운드 컨택이 되니까 딛고 잡아 당기면 이때 뭘로 당겨요? 햄스트링 무조건 나가죠. 햄스트링 무조건 나가. 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이제 그 다이나믹 웜업에선 A 스킵이라는 게 있고 뭐 B 스킵이라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정말 잘해요 선수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맨날 시켰거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맨날 시켰거든. 그러니까 뛰면 그게 몸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라운드에서 뛰면 그냥 몸에서 나오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들은.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으로 왜냐하면 선수들은 몸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참고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공 바람 빠진 것처럼 뛰어다니죠. 이런 걸 해본 일이 없거든. 그냥 계속 방망이만 휘둘렀지, 계속 축구공만 찼지. 그러니까 내 몸은 컨트롤 안 된 상태에서 기술만 드립다 한 거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 선수는 기술이 뛰어나 체력이 안 좋아. 그래서 그 삑삑이 계속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술이 안 좋다고. 전 100% 체력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뛰어다니는 거 보면 전 선수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또는 국가대표팀 가서 특히 미국, 유럽 선수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 느낌이 와 선수네? 우리는 그냥 대학생 같은데? 이런 느낌 진짜로 딱. 그래서 뭐 물론 뭐 메이저리그 선수나 유럽 선수들 뛰는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감탄이 나오죠. 우리 네, 그래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우선 가장 많은 부상은 햄스트링과 앵클 쪽에서 나요. 카프하고 이제 뭐 아킬레스 쪽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상을 해결을 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뛰는 메커니즘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스타빌리티라든지 이제 근력의 밸런스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의 수정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정말 나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2단계까지 올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진짜 기초적인 뛰는 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저는 액셀러레이션과 앱솔루트 스피드, 최대 스피드까지 올라오는 그 동작에서의 내 몸의 어떤 반응들, 이게 아까 제가 교정운동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막 이렇게 머리 흔들리는 걸 잡는 건 기초도 안 됐는데 막 70점짜리 공부를 주는 거랑 저는 같다고 봐요. 한번 읽어는 보시고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액셀러레이션과 앱솔루트 스피드의 운동을 하면 얘네들이 거의 다 잡혀요. 안 잡힐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작들을 하나씩 수정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하나씩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머리 부분에 잘못된 굽힘과 펴움. 뛰면 이렇게 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원인이 뭐예요? 피로도 또는 적절한 기술 수행력. 기술이 부족하대요. 피로가 많거나. 힘들면 사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럼 빼고. 그러면 부적절한 기술이래잖아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니까 기술이 부족한데 이 선수가 아니 이 뛰는 사람이 몸은 완전한데 기술이 안 먹혀. 그럼 기술이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몸도 문제야. 이 기술을 예를 들어서 구현할 만큼 팔이 올라가질 않아. 이게 치면 몸이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기술의 문제라고 해요? 몸의 문제라고 해요? 몸의 문제거든요. 제 기준엔 그래요. 근데 그걸 기술의 문제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피지컬이 안 돼서 기술이 안 되는 거지 기술이 안 돼서 저는 기술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코치들은 다 기술 문제라 하죠. 그래서 우선 저는 기술의 문제라고 판단하려면 선수와 회원의 피지컬이 기본 이상은 만들어져 있다면 그건 기술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몸의 문제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건 물론 제가 강하게 어필하기도 하지만 미국 코치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몸이 안 된 사람은 기술을 받을 수 없어. 이게 그들의 기본 시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몸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이게 몸의 문제인지 기술의 문제인지. 그래서 오늘은 몸의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